안녕하세요. 평화통일의 여러 면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인사이트를 얻어보는 시간이죠. 평화통일 창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민주평통 청년자문위원 신지은입니다. 오늘은요, 통일연구원 박주하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통일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박사님과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 박주하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프를 봤어요. 25년 동안 이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좀 방향이 썩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좋을 리가 없죠. 그간 근데 청년 세대에 대한 통일 인식 개선을 위해서 나름 많은 노력을 저희가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효과가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 네. 정확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일 인식과 관련된 문제들은 매우 다양한 원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좀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차분하게 살펴보면 혹시 분석이 좀 가능할까요? 한번 해봐야죠. 네, 그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 20년 정도의 통일 인식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 네.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점이 제일 먼저 보이시나요? 뭔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특히 눈에 보이는 부분이 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네. 그래프가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령대가 낮을수록 예.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낮다라는 거죠. 일단 나이에 따라서 조금 그런 비율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시대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시면 모든 연령대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네. 비율이 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연령의 문제 그리고 시대의 문제를 조합해 보면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통일 인식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 질문 속에서 좀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씩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왜 이렇게 통일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 걸까요? 통일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더 넓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어야만 했던 시절이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통일이 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내 소원은 통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만 하는 시절이 네. 있었던 거죠. 일종의 사회적 압력이 작용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고 자기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시대가 된 거죠. 네, 사실 주변을 보면요. 통일에 관심 없어. 통일을 생각하는 거 사치야. 이런 사람들 꽤 있는 것 같아요. 많죠. 이 통일이 일반적으로 남한 그리고 네. 북한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것. 이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북한과 남한의 국력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과연 두 나라가 합치는 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막연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그건 통일에 따르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저 그러면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표만 보면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북한의 그 GDP, 국내 총생산이 한국의 1.8%에 불과하다. 그리고 기대 수명조차도 남녀 모두 10년 이상 북한의 기대 수명이 더 낮잖아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2020년 통계청 자료들을 보면 네. 거의 모든 수준에서 모든 지표에서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좀 현격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2030 세대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을까요? 신지은 아나운서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많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 가상화폐 투자, 부동산 이런 게 관심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좀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 이제 먹고 살기 좀 빠듯하고 맞아요. 힘들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 특히 2030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말은 2030 세대들이 지금 한반도 문제 혹은 통일 문제보다 더 절실하고 네. 더 급박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는 지금의 문제뿐만 네. 아니라 앞으로 평생의 문제와 맞아요.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주위만 해도 뭐 관심 있는 거 매일 얘기하는 거 보면 뭐 후배들은 취업 문제 걱정하고 있고요. 또 집값, 주택, 뭐 이런 재산 이런 고민들 좀 현실적인 고민에 좀 치중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실과 통일이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지금 많은 부분들이 통일과 현실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실과 통일의 괴리라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문제는 통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부분은 네. 거의 상상의 영역입니다. 그쵸. 그리고 예측의 영역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통일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불가피하게 조금 일시적인 혼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네. 사실은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사건들을 사실 다 무시하고 현재의 통일 교육, 통일 공감대 정책은 그냥 통일은 좋은 것, 통일이 되면 이런 좋은 것들이 있다. 라는 식으로 좀 강요하는 분위기가 사실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상상의 영역 그리고 현실의 영역이 서로 구분되지 않고 그냥 제시되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설득력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 화성 간다, 인간이 화성 가는 시대라고 하는데 화성을 어떻게 갈 것이며 이게 와닿지 않는 것처럼 비슷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괴리는 분단이 일상화된 것 네, 그리고 통일과의 괴리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분단으로 인해서 북한으로 인해서 좀 불편함이 좀 크게 느껴졌었죠. 그런데 지금은 분단이 70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그냥 그게 생활의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북한의 도발 속에서도 한국인들이 너무나 평온하게 지내는 모습을 사실 가끔 해외 토픽으로도 나오잖아요. 북한의 도발은 늘 있었고 그러면서도 70년간 잘 살아왔다. 뭐 이런 마음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 분단 속에서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네, 완전 애국심이 뿜뿜하는 멘트를 해주시네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네, 일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분단 속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이런 생각들이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해왔던 것처럼 네. 한다면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는데 굳이 북한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좀 풀어볼 차례인데요. 왜 젊은 세대들은 기성 세대들에 비해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좀 낮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통일의 필요성이 왜 낮느냐라는 질문 이전에 네. 과연 통일이 무엇인지 통일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통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통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잘 살지 예. 혹은 우리가 뭘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그러면 북한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가 쉽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정적 인식이 특히 2030 세대에게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그리고 2015년 예. 목함지뢰 사건, 가까이는 작년 개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부정적인 사건 그렇죠.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네. 과연 기성세대와 2030 세대 간의 통일 문제에 있어서 세대 차이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요. 그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에 있어서는 이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보다 조금 더 관심이 낮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공감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기성세대나 네.
2030 세대나 크게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를 한번 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필요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예. 자, 전쟁의 위험만 없다면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만들 필요가 없다. 네. 동의하는 비율을 한번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오. 자, 표를 보시면 네. 무엇이 보이시나요? 진짜 신기하네요. 모든 세대에서 평화로운 공존에 대한 공감도는 비슷하네요. 근데 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그 설문에서 보인 세대별 차이가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네. 한 가지 조사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세대별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건가요? 한번 살펴본 연구 결과입니다. 네. 20대가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은 가장 낮고요. 이거 참 신기해요. 그리고 북한의 입장을 청취하려는 그런 태도를 높게 보이고 있네요. 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한반도 문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다양성이 생겼다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이 다양성으로 딱 점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일 인식 그러면 그냥 통일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만 보고 있었던 거죠. 네. 하지만 통일 인식을 북한에 대한 문제 혹은 분단에 대한 문제로 확장을 시켜보면 과연 기성세대와 2030 세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가? 저는 네.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질문 세 가지를 같이 살펴봤는데 이렇게 답을 좀 해주시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앞으로 뭘 더 해야 될까?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뭘 해야 될까요? 먼저 이 통일 문제가 네. 혹은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들이 혹은 북한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 삶의 시기 그리고 삶의 맥락들 그리고 환경의 문제라는 점을 예. 좀 직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통일이 필요하냐, 네.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남북 관계나 혹은 국제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살고 있는 조건들, 환경들과도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30 세대의 결혼 문제, 또 출산 문제, 혹은 육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사회적 환경이 변하면서 어느 개인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뭐 청년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청년이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사 이게 아니라 국가에서 좀 정책을 만들어주고 양육에 있어서도 돌봄 정책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사회적인 뭔가 환경을 바꿔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네. 결혼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 네. 육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2030의 출산, 결혼, 육아 문제는 사회적 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독 통일 문제는 그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2030의 생각이 바꿔야 돼. 라는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2030들이 개인주의가 강해서 그래,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가치관이 변해서 그래, 이렇게 개인적인 접근은 보다는 좀 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통일 인식 혹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금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네요. 통일 인식. 과연 좀 적정한 수준의 통일 인식 혹은 적정한 수준의 통일 필요성의 비율 네. 등이 과연 우리가 있느냐의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 중에 몇 %가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 사회가 건강한 통일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아까 본 도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005년도를 한번 보시죠. 네. 2005년도 20대는 예. 약 78.2%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때도 20대는 항상 통일 인식이 부족하다고 비난을 받았죠. 예. 10년 뒤인 2015년을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60세 이상은 약 75.3%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2015년 60세 이상의 통일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네. 2005년도 20대보다 낮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15년에 60대 그 비율이 2005년에 20대 비율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60대는 또 50세 이하의 통일 인식을 비판하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좀 네, 역설적인 겁니다. 그러게요. 78.2%가 네, 비난을 받았죠.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75.2%는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게요. 이 현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좀 기준이 모호하다. 뭐 속담으로 따져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좀 우리가 모호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2030 세대가 통일 인식이 좀 약하다, 부족하다라고 비난을 받는 이유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성세대의 통일 인식에 못 미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죠. 이게 딱 떠오르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네요. 이걸 좀 툭 터놓고 세대별로 이야기해야 할 필요성이 좀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네. 통일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들을 좀 교과서적이지만 네. 틀렸다의 관점이 아니라 다르다의 관점에서 우리가 통일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박주하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의 통일 인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좀 통일이라는 것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도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야기를 해나간다면 통일이 정말 별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더 가까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박주하 박사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